안녕하세요. 수능 D-30에 어, 다가와 베리타스라 알파라는 신문사에서 수능 D-30에서 최종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서 신문 최신 정보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베리타스 기사를 같이 한번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타스 알파의 건수진 기자가 쓴 글입니다.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전 마지막으로 실시한 평가원 9월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다소 어려웠고 절대평가 영어가 특히 어렵게 출제됐다고 합니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 치러지는 첫 해라는 변수도 있는 만큼 올해 수능 대비에 더욱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건수진 기자님은 얘기했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수능 당일까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면서 마무리 공부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 어려웠던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익숙한 EBS 교재와 교과서를 통해 마무리를 하고 정리해둔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몇 번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제를 풀 때는 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문제풀이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각, 그러니까 어떤 감각을 유지하는 거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왔고 수능 시험 당일까지 정상적인 컨디션만 유지하면 되고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 잘할 수 있는 자신감, 그거는 자신감, 무리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컨디션, 수능 시험까지 정상적인 컨디션. 그동안 수능 공부한다고 몸과 마음이 지쳐 써 있습니다. 이만기 유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재수 생각은 아예 버려라. 재수를 염두고 수능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재수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집중력 있게 하라. 이게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절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년에 또 있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도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재수하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베리타스라는 신문사에서 수능 한 달 남은 그래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출 문제를 다시 풀어보라.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전 대비 연습을 하라. 그래서 기출 문제를 특히 6월, 9월 모의고사가 새로운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하면서 11월 본고사도 거의 6월, 9월 모의고사랑 거의 패턴도 같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6월, 9월 모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하라. 그 다음에 기출문제와 모의평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영덕 소장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실제 수능 시험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아마 일요일 날 같은데 한번 이렇게 안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 한번 실제 수능을 본다는 것 같이 아침에 9시부터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탐구 이런 식으로 보면 좋겠죠. 그리고 EBS에서 한 50% 나오니까 EBS는 꼭 봐야 되겠죠. 일주일에 2회분 정도의 모의고사를 실제와 같이 실시간으로 풀어낸다. 일주일에 2회분, 그러니까 토요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봤자 앞으로 남은 기간이 6번 내지 8번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고비가 적입니다. 한 달만 고생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점수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점수가 잘 나온 데 하고 그렇지 않은 거 하고 부족한 과목에 대한 학습 계획을 세운다.
일단 오답 정리를 해야 되겠다. 오답 정리. 자기가 그 맨날 맞추는 거는 좀 쉽게 하고 맨날 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파악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수능도 굉장히 벤별도 해가지고 어려운 수능이라고 지금 2022 수능도 어려운 수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하니까 틀린 문제는 수능에서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틀린 오답을 철저히 정리하는 겁니다. 모의고사나 문제집을 통해 오답을 점검하고 오답의 이유와 정답의 이유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위권 이하는 익숙한 문제집을 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학별로 상위권, 중위권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뭔가 새로운 문제집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행거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질주할 과목과 버릴 과목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각 대학별로 이게 중요하게 가중치가 높은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력 질주할 과목과 버릴 과목도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출제 의도를 찾아야 한다. 이 문제가 어떤 출제하에서 그러면서 왜 무엇을 보는 건가 그런 걸 확인해야 되고 반복되는 중요 개념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 반복되는 개념. 그리고 아는 문제도 소홀히 보지 마라. 아는 문제도 소홀히 보지 마라.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하면 점수도 점수니와 심리적으로 안 좋으므로 실전에서 범하는 실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점수대별로 상위권은 기본 문항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고난이도 문항을 킬링 문제라고 하잖아요. 고난이도 문항을 풀 시간을 확보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중위권은 모르는 문제는 틀리는 것보다 아는 문제를 실수로 틀리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하위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과목별로 기본 개념들을 실전 문제풀이에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공부 외에도 건강관리에 신경도 건강을 이제 한 달 남은 동안 감기도 안 걸리고요. 그 다음에 잠도 이렇게 무리하지 말고 해서 잠자는 시간을 줄이지 말고 독감 예방 주사도 맞아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를 하라.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시험 볼 때도 아마 마스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보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그다음에 공부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이게 칸막이가 있지만 이제는 점심시간에만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지금은 없으니까 그거를 작년의 경우에는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수험생도 많았습니다만 올해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먹는 것에도 신경 써야 된다. 그러니까 좀 몸 컨디션이 좋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안 먹던 한약, 영양제 같은 것도 안 하는 게 좋겠죠. 부모님이 강요해도요. 그리고 재수 생각은 아예 버려라. 물론 이제 재수를 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재수해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절실함으로 원래 끝장낸다는 그런 자세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수시에 떨어져도 결국은 뭐 한 개만 다 합격해도 갈 수는 없거든요. 한 개만 가니까 또 수시에서 안 되면 정시로 가서 수능 점수 가지고 정시로 더 좋은 대학과 학과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긍정적 사고를 하라. 긍정적으로 보라. 해가지고 지금 한 달만 열심히 하면 되고,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희생이나 가족들의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스트레스 부담 갖지 말고 좀 뭐랄까 좋은 이 고3이란 시간이 좋은 추억이다. 나중에 뭐 즐거웠던 이런 거로 긍정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기기와 SNS를 멀리하라. 지금 잘 때도 이 스마트 기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잠을 충분히 못 자겠죠. 그리고 수능 볼 때는 스마트폰 기기를 가져가면 부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라든지 SNS 같은 것은 멀리해야 되겠다. 인스타 같은 것도 이제는 멀리하고 한 달 동안은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수능에만 초점을 둬야 되겠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컨디션을 잘 관리해 가지고 수능 때 11월 19일 날 컨디션이 100이 되도록 그렇게 스마트 기기 같은 것도 서서히 줄이고, 그다음에 SNS도 멀리하고, 그다음에 또 스트레스 같은 것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스트레칭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긍정적 사고, 부정적으로 보면 끝이 없잖아.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든지, 또 대학에 갔던 2022 학번 대학에 합격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죠. 수시 결과에 흔들리지 마라. 수시는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또 6개 낸 것 가운데 한 군데는 뭐 합격하지 않을까요? 또 추가 합격이란 것도 있고, 또 수시에 다 떨어지면 정시에 오히려 다른 찬스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수 생각은 아예 버리고 최선을 다하자. 원래 꼭 대학에 간다는 생각을 갖자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말고 재수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자. 그 다음에 건강, 먹는 거, 자는 것, 이런 어떤 스트레스, 마음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공부를 물론 계속 해야지만 수능도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컨디션 관리를 잘하라. 건강 관리를 잘하라. 그 다음에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별로 수능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르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실수를 줄이자. 그 다음에 아는 문제라도 소홀히 하지 말자. 반복되는 중요 개념은 정확히 알자. 모든 문제는 출제 의도를 알자. 그 다음에 전력 질주할 과목과 버려야 할 과목을 알자. 그리고 문제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걸 벌리기보다는 기존의 EBS, 특히 아까 여기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EBS에서 한 50% 정도 나오니까 EBS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 통해서 패턴을 알고 그런 것을 통해서 문제 유형에 맞추어서 한 달 동안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다시 풀어보기, 특히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해서 일주일에 여기 2번이라 그랬죠. 토요일, 일요일은 수능 시간에 맞추어서 공부를 해보자. 그 다음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수능에 임하는 방법이 전략적으로 달라야 한다. 그 다음에 컨디션, 결국은 자기의 어떤 생체 리듬이라든지 컨디션을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컨디션, 긍정적 사고도 하고 몸 생체 리듬도 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와 SNS도 멀리하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칭,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신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해서 3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어떤 뒷바라지하는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긍정적 마인드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또 부모님들도 그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또 마음적으로 긍정적으로 되도록 하면서 자기가 가진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베리타스 교육 전문 신문인 베리타스 알파에서 수능 D-30에 관해서 아주 정리 잘 된 건수진 기자의 기사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